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의 가격대에 계속 전전긍긍하고 불안하면서 사실 바에는 차라리 상대적으로 소외된 화장품, 그리고 주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증권회사, 그리고 또 하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데 사람들 관심에서 완전 사그러진 업종이 지금 입니다. 저는 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요, 실적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쪽이 다시금 부각될 수밖에 없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데일리경제TV 두 번째로 찾아뵀는데요. 지난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PD님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 휴전 이후에도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모습인데 현재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제 이제 6,000포인트를 돌파를 다시 새롭게 장중했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6,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실은 미국 대표단하고 이란 지도부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게 거의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트럼프가 사실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이란한테 연락을 받았고 그들이 합의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종전 타결 확률의 시나리오가 35%에서 40%까지 올라가면서 숫자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40%라는 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현재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 지수라고 있거든요. V코스피.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유가도 WTI 기준으로 와 91달러까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중에 90달러까지, 와 어제 98, 99 뭐 이랬는데 92.7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환율 역시도 1470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그 다음에 고유가, 고환율 이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시장은 좀 안정 국면을 찾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재협상 된다고 하면 유가가 80달러 이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유가가 아직 90달러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두 번째, 만약에 뭐 긴장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환율이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환율도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전쟁이 재개된다고 봤을 때 WTI 기준으로 다시 12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이 1520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때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60, 70% 늘리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쟁이 재개된다는 시나리오도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지수 5,000 기준으로 포워드 PR입니다. 지금 현재 PR이 아니고요. 포워드 PR 기준으로 8배가 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이 7.9배 정도 수준이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코스피 PER 8배일 때가 2008년도 리만 때,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리고 2015년도 아랍에미리트 그 채무 불이행 터졌을 때 모라토리엄, 그 정도 5손가락에 꽂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건 이 AI라는 빅사이클이거든요. 지금 영업이익 1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027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1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5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변동성은 커지는 국면에서 시장은 계속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의 매수 현황이 너무 중요한데, 극단적으로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지수가 떨어지고, 또는 기관이 팔면 무조건 지수가 하락하고,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팔던 외국인이 4월 3일을 기점으로 4월 3일에 약 1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4월 7일에 대략 5천억 정도, 4월 8일에 대략 2조 5천억, 4월 9일에 1조 5천억, 어제 9,200억, 오늘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있고요. 지금 요새 연기금 좀 매매 잘한다고 막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연기금들이 파라다이스, FNF 이제 저 PBR 종목 산다고 막 하는데, 연기금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게 샀겠죠. 5만원대도 사고 7만원대도 사고 8만원대도 샀으니까 2배 넘게 올랐는데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를 줄기차게 반도체를 팔았던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안 삽니다.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데 그래도 코스닥에서 업종별로는 차별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워낙 바이오가 삼천당 제약 이슈 때문에 굉장히 바이오의 큰 축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야, 코스피 진짜 6천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3천 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코스닥 쪽에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코스닥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삼천당 제약 노이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일부 취소된 것도 있지만 4월 달에 여러 가지 학회의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되는 회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은 바이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뭐 우주나 로봇이 조금 쉬어가니까 통신 장비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고요. 주식을 안 들고 계셔서 뭔가 계속 뭐 저가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저가 타이밍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을 1,000만 원을 산다고 해도 저라면 1,000만 원 10번 나눠서 살 거예요. 어떨 때? 주가가 빠질 때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저는 전업 트레이더니까 뭘로 재미를 많이 봤냐면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샀다 팔았다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일 크게 움직이거든요. 레버리지 2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빠지면 뭐 지수가 2% 빠지면 지수가 3% 빠지면 레버리지는 7% 8% 빠져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된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가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익 사이클이 꺾이진 않으니까 지정학적 이슈는 결국 지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어떤 얘기가 나오고 휴전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쏜다 해가지고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가져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계속 현금 비중에 대한 강조를 말씀드렸어요. 그 현금 비중 20, 30%를 언제 써야 되냐면 트럼프가 미사일 쏜다고 할 때, 뭐 휴전 협상이 잘 안 돼서 뭐 결렬된다고 할 때, 이럴 때 현금을 좀 쓰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전쟁 지정학 조회수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전쟁 지정학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AI 이익 사이클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거는 또는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거든요. 이익이 깨지거나 멀티플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익은 안 떨어져요. 근데 멀티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멀티플 내려온 거 보고 멀티플 내려왔으니까 이익도 같이 내려오겠지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도망칠 때는 아니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할 때는 아니지만 만약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종전 타결 확률이 제가 제일 최근치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40%까지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 이거 상향 조정이랑 완전 또 다르게 갑자기 뭐 지정학적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로 뭐 전쟁 재개가 나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이 바뀌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텐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AI 이익 사이클이 꺾이는지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유지되는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거 일주일 안짝으로 빅테크들 실적 나올 거예요. 빅테크 실적 나오고요. 하이닉스가 4월 23일 날 실적 나와요.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 실적 추정치가 30조에서 40조로 올라갔죠. 비공식적으로 영업이익 40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 만족하면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확 그게 붙을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200조 대 700조니까 이익은 50조 대 40조면 10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시총은 60%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제 8%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하고 버틸만 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종전시 증시가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한 이런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는 어디일까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의 선행 PER이 8배 미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이익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익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 올라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익의 증가폭이 급격하게 둔화되면 주가는
6개월에서 빠르면 1년까지도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익의 증가폭이 꺾이는 순간 주가는 먼저 빠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거는 이익의 증가폭 역시도 올해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이익의 증가폭 역시도 계속 증가 국면에 있을 것으로 보고요.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 당연히 증권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순이익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 그다음에 그 운용사들,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거 다 합쳐서 순이익 1조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한 2조 순이익이죠. 그러면 증권사들의 이익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매매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큰 대전환 국면이 있잖아요. 머니무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 120조만 얘기하시는데 고객예탁금 말고요. 어제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은퇴하신 분들 5080 세대분들이 채권에 묶여있는 거를 채권형 ETF를, 그러니까 그거죠.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에 조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더 높게 담으려고 채권형을 채권 혼합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은행에 묶여있는 거 포함해서, 예적금 포함해서요. 700조라고 하거든요. 700조. 이 중에 30%가 주식형 자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채권형으로 묶인 거를 어제 기사에서 봤듯이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채권 혼합형으로 바꾸고 주식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묶인 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뭐 눈먼 돈이라고 하는 원금형 자산의 일정 규모가 저는 상당히 주식형 ETF 쪽으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으로 들어오면 RIA 계좌라고 해서 세제 혜택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직 뭐 6만 개밖에 안 터졌어요. 뭐 정부에서 예상하는 거는 뭐 200만 개라고 하는데 200만 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주식 불패 신화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미국 개미들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올해는 엔비디아가 대략 한 35조, 삼성전자가 한 20조, 한 15조에서 30조 정도 격차밖에 안 난대요. 근데 내년에 역전된다고 해요. 엔비디아 시총 지금 6,900조입니다. 삼성전자 1,200조예요. 시총은 5분의 1 차이 나는데 이익은 삼성전자가 더 크다? 삼성전자 글로벌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랑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있는 돈도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자, 이제 환율 얘기 많이 해가지고 환율이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환율도 조금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정말 큰 머니무브, 그 다음에 이 원금형 자산에 있는 거 들어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학개미로 빠져나갔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증권회사를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IMA 종합자산관리계좌 하는 데가 한국금융지주랑 미래셋밖에 없는데 최소한 5개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조짜리 발행엄 할 수 있는 회사도 이제 증권회사 8개인가 9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시가 좋아지면 당연히 최대수에는 금강 캐면 청바지 회사가 돈 버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돼서는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몰되지 말자. 다시 요새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100만 원대 돌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력기기가요. 자, 그럼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지 않아요. 항상 글로벌 회사랑 비교하셔야 돼요. 어디가 있죠? 히타치가 있고요. 히타치보다 더 큰 회사 있죠. G 버너바가 있고요. 지멘스가 있어요. 이 회사들 모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모두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어요. 히타치의 컨퍼런스 콜에서요. 전력기기 앞으로 2030년까지 쇼티지일 줄 알았는데 2033년까지 쇼티지가 늘어날 것 같다.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 같다. 그다음 GE 버너바하고 지멘스가요. 2028년도 거까지 앞으로 3년치의 물량 슬롯이 다 꽉 찼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의 유틸리티사한테요. 765kV급 그냥 초고압 변압기가 아니고요.
초고압 변압기를 3천억 넘게 연초 대비 누적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65kV급의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유럽계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때문에 760kV급으로 송전망이 다 바뀔 건데, 그러면 그 다 바뀌는 거의 수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다 가져간다는 거고요. 자, 이 B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주가가 엄청 좋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의 변압기, 차단기,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들어가는 베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수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HD 현대일렉트릭이 2군데 증설을 합니다. 울산 공장 증설을 하고요. 또 어디 증설하냐? 미국의 엘라베마 증설을 합니다. 2군데 증설하는 게 매출이 언제 터지냐? 실제 엘라바마 증설하는 거 올해부터 양산돼요. 근데 매출 반영되는 건 내년에 반영돼요. 그러면 엘라바마 증설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이고요. 그 미국 공장 증설분만 더해지는 추가 매출의 업사이드가 2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2천억. 그 다음 울산 공장 증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반도체가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전력기기가 나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조용히 올라오는 업종이 또 하나 있어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주에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전쟁 이슈 때문에 또는 관세 이슈 때문에 정말로 과도하게 많이 박살났거든요. 화장품주 굉장히 고성장주입니다. 화장품주는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마케팅 잘해가지고 초대박이 터졌어요. 그거를 그대로 온라인 성공 공식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그게 미국이 됐든 뭐 울타뷰티도 있고요, 세포라도 있고요, 타겟도 있고요, 크로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갔죠, 일본 갔죠, 중동까지 갔어요. 근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의 가격대에 계속 전전긍긍하고 불안하면서 사실 바에는 차라리 상대적으로 소외된 화장품, 그리고 주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증권회사, 그리고 또 하나 회복되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데 사람들 관심에서 완전 사그라진 업종이 지금 조선입니다. 조선. 저는 조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요, 실적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이 다시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근데 조선 원전 방산 전력기기 4개가 항상 세트로 묶어 다니는데 안타깝지만 방산 세계 최강 아닙니다. 전력기기 세계 최강 아니에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원전의 전체 밸류체인이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기에는 탑티어긴 한데 세계 최강은 아닙니다. 조선은 누가 봐도 세계 최강입니다. 가장 비싼 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요, 가장 비싼 배를 가장 많은 선주들한테 납품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배들, 이제 원자력 컨테이너선이 나온대요. 그것도 HD 현대그룹이 가장 최선두주자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도 세계 최강이고 향후 뭐 중국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하고 여전히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요,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을 커버 쳐주고 있고 유럽의 선주사들도 중국에 발주를 줬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하거나. 그래서 계속 독점적인 기회를 조선사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 조금만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이 올라오면 이익은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27년도까지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깨질까? 근데 깨지는 방향성보다는 위로 상방의 방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만약에 전쟁의 마무리 국면으로 간다면 반드시 봐야 될 섹터는 증권주,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를 보시려면 차라리 그냥 반도체 소부장을 보세요. 소부장 어렵다. 전공정, 뭐 후공정, 파운드리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관련된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 ETF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에 뭐 2, 3% 급락 나올 때마다
반도체 소부장 ETF를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소부장을 말씀드리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요. 메인 캐시카우 고객으로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는 그냥 다이렉트로 구글, 엔비디아가 고객입니다. 그죠? HPSP는요. 다이렉트로 TSMC가 고객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또는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TSMC, 구글, 엔비디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부장 회사들을 ETF로 묶어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권, 화장품, 조선,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수급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은 굉장히 지금 스마트해져가지고 급등 나오면 팔고요. 급락 나오면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4월 9일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9일부터 오늘 4월 15일까지 누적으로만 해도 그래도 6조 정도 사고 있어요. 얼마를 팔았냐면요. 40조 넘게 팔았어요. 4조가 아니고요. 40조입니다. 40조.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수급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샀다 팔았다 매매를 좀 할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4월 23일 기점으로 실적이 40조가 터진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 다시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최근에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게 산 물량들이 이미 2배 올라서 자기네들이 비중이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했죠. 많이 했죠. 그러면 다시 그쪽에 한국 주식 쪽의 비중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4월 달에요.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에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네. 근데 기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 저PBR 종목을 산대요. 좀 다르죠. 특히 연기금. 근데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4월 20일 미국과 이란 연기된 거, 협상 연기된 거 지금 최종 시한이 4월 21일이죠. 4월 21일 기점. 그리고 5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냐 마냐. 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5월 15일 날 제롬 파월 지금 그 연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 이거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요 기점으로 수급의 어떤 전환이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이거 효과로 환율 안정화되면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 완전히 또 반대 흐름을 나타낼 것 같아요. 개인은 조금 오르면 팔고요. 외국인은 그 개인 파는 물량을 좀 받아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